날씬했을 땐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는데 살이 찌니까 자꾸만 주눅이 들고 여전히 내 안은 똑같은데 단지 겉모습이 바뀌었단 이유로 남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고? 어느 순간부터 동반된 폭식과 식이장애, 우울증, 끝없는 자기 비난. 힘들지 않아? 뚱뚱한 게 죄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먹는 거 외엔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고? 마음에 병이 들어 몸도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 목소리를 잘 따라와. 마녀가 읽어주는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의 자를 빼드립니다. 체중이 또 늘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59.8kg이나 나간다니 믿을 수 없다. 나는 발밑에 있는 체중계를 내려다보며 경악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도대체 이 이상 어떻게 더 다이어트를 하라고. 체중계에서 내려와 욕실 거울로 알몸을 살펴보았다. 한때 자랑이었던 잘록한 허리는 지금은 어디 있는지 흔적조차 안 보인다. 이 이중턱은 어쩌지? 목살도 언제 이렇게 축 늘어졌어? 팔뚝은 무슨 프로레슬러 같잖아. 꼴도 보기 싫어. 점점 암담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샤워기를 틀었다. 샴푸 거품을 내며 고민했다. 무슨 수를 써야 살을 뺄 수 있을까? 고등학생 때부터 40대 중반까지는 항상 48kg을 유지했기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인 줄 알았다. 레나를 임신했을 때야 당연히 61kg까지 체중이 늘었지만 그때도 출산하고 몇 달 지나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임신 전의 몸무게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과식했다 싶으면 1에서 2kg 정도 늘긴 했지만 며칠쯤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면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49살이 된 지금은 탄수화물을 조금 피하는 정도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탄수화물을 최대한 먹지 않아야 겨우 이 상태를 유지하는 처지이다. 잠깐 방심했다간 예전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면 한도 없이 살이 찐다. 게다가 말이다. 젊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자제력이 있어서 2kg 이상 쪘다 싶으면 단식했다. 가끔씩 하는 단식은 몸에 좋다. 단식 기간이 있는 종교가 있을 정도니까. 어떤 의사들은 속이 불편할 때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낫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내 경험으로도 이틀쯤 먹지 않고 속을 비우면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밝아졌다. 그런데 20대에는 거뜬하게 해냈던 단식을 지금은 못하겠다. 한심하다. 공복을 견디지 못하겠다. 몰골도 볼품없어지는데 더해 의지까지 약해져서 지금은 의지 박약이다.
욕실 의자에 앉아 샤워기를 세게 틀고 거품 묻은 머리카락을 씻어냈다. 젖은 머리채를 뒤로 넘기며 거울을 들여다보자 세 겹으로 접힌 뱃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랑스러웠던 내 미끈한 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아, 저렇게 되긴 싫어. 어릴 때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뚱뚱한 아줌마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경멸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남편과 자식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낯짝이 두꺼운 데다가 시야까지 좁아 여자 얘기를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들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난 다르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도 대형 문구 업체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했던 만큼 남자 동기들보다 출세는 늦었지만 그래도 과장 직함까지 따내서 이 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운다. 그러니 같은 중년이라도 그런 여자들과는 수준이 다르다.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저들과 똑같아질 줄이야. 린스를 꼼꼼히 머리카락에 바르며 생각했다. 다이어트 관련 책이 나올 때마다 닥치는 대로 읽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한 탤런트가 극찬하며 소개했던 살을 빼고 싶으면 아침을 먹지 마라 라는 책도 출간되자마자 읽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침을 바나나와 요구르트로 때웠는데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아예 굶어보았다. 그랬더니 속이 확실히 편하긴 했다. 그러나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 대신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살이 1kg이 붙었다. 다음으로는 하루 세끼 챙겨 먹고 살 빼자를 읽었다. 아침에 제대로 밥을 먹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 결과 2kg이 늘었다. 두 책에서 말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정반대였지만 둘 다 꽤 설득력이 있었다. 게다가 두 권 다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썼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시중에 뭐뭐만 먹으면 살을 뺄 수 있다처럼 제목부터 건강과 거리가 먼 책들도 속속 출간되어 나오고 있다. 그런 수상쩍은 책은 서점에서 봐도 절대 손대지 않는다. 베스트셀러가 된 과식하는 당신의 심리는 당연히 읽었다. 그러나 다이어트 책을 닥치는 대로 섭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소리만 적혀 있어서 속으로 책값 돌려줘 하고 따지고 싶었다. 칼로리 계산도 꼼꼼히 했다. 처음엔 음식을 할 때나 먹을 때마다 칼로리북을 펼쳐놓고 일일이 계산했는데 나중에는 수치를 거의 다 외워버렸을 정도로 바로바로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살이 빠질 기미가 전혀 없거니와 영 번거로워서 그만두었다. 애초에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얼마나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책이나 인터넷을 보면 활동량이 중간 정도 되는 40대 여성이라면
1950kcal가 적당하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것 같다. 그 칼로리라면 모스버거에 로스카츠 버거를 5개나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진짜야? 요시노야의 소고기 덮밥을 3그릇이나 먹는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어쩌면 내 경우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매일 에너지를 한계까지 쓴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보통 수준의 활동이 아니라 가벼운 활동에 속하려나? 경노동이라면 1700kcal가 필요하다고 책에 적혀 있는데 여전히 많은 것 같다. 이러다 보니 다이어트 책은 물론이고 칼로리북도 믿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헬스장에도 다녔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미남 헬스 트레이너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졌다. 자의식 과잉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를 안쓰러운 아줌마를 보듯이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스타일 좋은 여자들만 가득했다. 젊은 여자는 물론이고 50대, 60대 여자들까지도 대부분 날씬했다. 여기는 자기 몸매가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려고 오는 곳이었나? 모두들 고급 브랜드의 트레이닝복으로 쪽 빼입은 것이 그 증거다. 자꾸만 주눅이 들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뒤에서 자꾸 똥돼지 라고 비우는 것 같아 자꾸 피해 망상만 들었다. 굳이 헬스장에 다닐 거 없이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나 아령들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돈도 들지 않으니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헬스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집에서는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사노동이 기다린다. 집안일을 다 하고 나면 지칠 대로 지쳐서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싫어졌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좋다고 소문난 홈피트니스 DVD를 구매해서 영상을 보며 근육 트레이닝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운동 부족인 몸이 따라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몇 분 따라하고 나면 진이 빠졌다. 라디오 체조만 따라해도 근육통이 생길 초보자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나. 운동 전후를 보여주는 광고 사진에 또 보기 좋게 속았다. 요즘은 뭐든지 광고 하나는 최고다. DVD 값 돌려줘! 속으로 또 한 번 외쳤다. 그 다음으로 최후의 수단을 시도할 때가 왔다고 확신했다. 예전부터 치환 다이어트라는 것이 궁금했지만 겨우 가루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는 주스 주제에 가격도 비싸고 왠지 사기 같아서 선뜻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망설일 상황이 아니었다. 작년에 큰 마음 먹고 인터넷에서 그 가루를 샀다. 하루 3끼 중에 한 끼를 밥 대신 다이어트 주스를 마시는 것이다. 칼로리는 낮아도 영양가가 높아 식사 대용이 된다는 논리였다. 식사 대신 주스를 마신다면 아침보단 점심, 점심보다는 저녁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배송된 그날부터 바로 우유에 가루를 타서 저녁 대용으로 마셨다. 하지만 주스는 주스일 뿐이다. 주스 한 잔으로 배가 부를 리 없다. 결국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냉장고를 열어 요구르트를 마셨다. 다
당연히 요구르트만으론 부족해서 식구들을 위해 준비한 저녁을 힐끔거렸다. 그날 남편과 딸의 식사는 평소처럼 만들었지만 내 몫은 만들지 않았다. 오늘은 주스로 저녁을 때우겠다고 아침부터 의욕이 넘쳤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남은 찬밥을 작게 뭉쳐 주먹밥을 만들어 먹었다. 그런데 주먹밥을 먹으니 오히려 공복감이 심해져 더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냉동 피자를 구워 먹었다. 평소에는 위에 60%, 80%만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정신없이 먹다 보니 배가 꽉 찰 정도로 먹어버렸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차라리 저녁을 제대로 챙겨 먹는 편이 낫지 않을까? 치원 다이어트는 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20만 원이나 주고 샀으니까 내일부터 재도전해보자고 다짐했다. 그 후로도 비슷한 하루하루가 흘렀다. 주스가 영양 만점이긴 한가 보다. 평소보다 영양이 넘치는 바람에 2kg이 더 늘고 말았다. 머리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욕조에 몸을 담갔다. 욕조 안에 앉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 평소처럼 이를 닦았다. 최근 몇 년간 살을 빼려고 악정고투했으나 어떤 방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노력과 경험이 죄다 무의미하진 않았다.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조리법을 찾느라 고생했다. 반찬 수도 늘리고 채소 섭취도 늘려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머리까지 굴려야 했다. 그래도 차츰 익숙해져서 채소와 생선과 두부를 중심으로 한 요리의 달인이 되었고 육류 요리를 할 때면 미리 지방을 제거하는 습관도 들였다. 살은 빠지지 않았지만 대사증후군 예방이라는 점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역시 살을 빼고 싶다. 그러나 현재 60kg이라는 공포의 숫자를 넘기지 않고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같이 몸무게를 재고 각종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요리에도 공을 들인 결과이다. 만약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일찌감치 60kg이 아니라 70kg도 넘었을 것이다. 다만 단순히 뚱뚱해졌다고 해서 우울한 것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탓도 있다. 남자 직원들이 대놓고 대면대면하게 굴었다. 지금까지는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회의에서 만날 때마다 우스갯소리하며 아른 체 하던 부장도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후배들도 예전처럼 편하게 말을 걸지 않았다. 절대 착각이 아니다. 게다가 레나까지. 왜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예쁘고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는 어디 갔냐고요? 레나는 일부러 정기권이 든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더니 거기서 사진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내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레나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에게 레나네 엄마 진짜 미인이다 라는 칭찬을 들은 이후로 줄곧 그 사진을 들고 다녔다. 레나는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화를 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엄마를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었던 아이였으니 당연하다.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자기 몸인데 왜 관리를 못해? 엄마한테 실망했어. 라고 얼굴에 적혀 있었다. 나도 20대 때는 레나처럼 날씬했으니 뚱뚱한 사람을 보면 속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살을 뺄 수 있는데 그 노력을 안 하다니 게으르고 한심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했다. 비수를 꽂은 것은 남편이었다. 지난달 시아버지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이다. 아우, 큰일인데. 남편은 자꾸 그 소리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뭐가 큰일이야? 오늘 회사 사람들이 많이 조문 온대. 그럼 감사하지. 다들 바쁜데 일부러 장례식장에 와주는 거잖아. 아이, 그게 아니라, 응. 회사에서 내 아내는 절세 미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내 동기나 상사도 우리 결혼식 때 말고는 당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러고도 남지. 저, 미안한데 노리코, 잠깐만 어디 좀 숨어 있으면 안 될까?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눈은 진지했다. 충격이다 못해 쓰러질 뻔했다. 남자란 여자가 뚱뚱하고 못생겨지면 이토록 냉혹해지는구나. 이 남잔 나의 내면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모만 좋아했다는 소린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남자들에게 대접받으며 편하게 살아왔던 것 같다. 취직도 결혼도 술술 풀린 것도 예뻐서이기 때문일까? 그런 댁에서 아름다움을 빼면 남는 것이 없나 보다. 본래 나라는 인간은 장점이라고는 없는 한심한 인간이었을까? 미인이라고 치켜 세워주니까 정말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을 뿐일까? 부족한 능력과 결점 있는 성격을 미모로 커버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콧대를 세우며 살아왔다.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그러나 이런 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줄 만한 친구는 없었다. 살이 찌면서 얼굴도 못생겨져서 요즘 고민이야. 외모가 평범한 차코나 도모미에게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2번 다시 만나주지 않겠지. 학창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는데 가장 답답한 순간에 마음을 터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곤 다시 서글퍼졌다. 나는 한숨을 쉬며 욕조에서 나왔다. 토요일 근처에 사는 손윗동서 대루미가 쇼핑하러 나왔다가 들렀다면서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졌는데 이상하게도 대루미만은 자주 집에 들락거리며 전과 같지 않게 살갑게 굴었다. 원래 대루미는 정월 친척 모임 때도 치과 예약이 있다느니 아이 친구의 엄마의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 가야 한다느니 갖은 이유를 갖다 붙이며 참석하지 않았는데 무슨 심경의 변화일까? 남편은 이 남 중 둘째이다. 갓 결혼하고 나서는 같은 며느리 처진 대루미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다. 그러나 대루미는 아쉽게도 그럴 마음이 없었는지 아무리 말을 붙여도 돌아오는 것이라곤 인사 정도였다. 대루미는 체구가 작고 말라서 신경질적인 인상이었다. 내가 다가갈수록 대루미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내비쳤고 그렇게 거리를 둔 채로 20년 넘는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친하게 구는 걸까? 빵 또 구웠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대루미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어머, 고마워요. 형님이 구운 빵 정말 맛있어요. 레나도 좋아할 거예요.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대르미와 나는 동갑이다. 가능하면 존댓말도 쓰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 그러나 대루미 쪽에서 여전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봉투를 열자 구수한 빵 냄새가 현관을 가득 채웠다. 절인 소고기와 양파를 넣고 흑 후추를 뿌린 현미빵이다. 맛있겠다. 오늘은 탄수화물을 자제하기 어렵겠다. 봉투를 들여다보며 그렇게 생각한 그때 내 몸을 재빨리 위아래로 훑어보는 대루미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맞추자 대루미는 황급히 미소를 지었다. 노리코 씨, 오늘도 여전히 뚱뚱하네. 안심했어. 만족스러워 보이는 대루미의 표정이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지나친 생각이겠지. 살이 찐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의미인지 사사건건 따지는 버릇이 들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병적이다. 하지만 나의 직감은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는다. 도시이코 씨랑 레나는? 오늘도 아무도 없어? 대루미가 집안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다. 남편은 아침 일찍 서점에 갔고 레나는 친구랑 쇼핑하러 갔어요. 언제부터인가 일요일에도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다. 형님, 저 차 드실래요? 대루미가 갈 생각이 없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냈다. 사실은 잔뜩 쌓인 빨랫감을 세탁기에 돌리고 다음 주에 먹을 것들을 좀 사러 슈퍼에 가고 싶었다. 거실로 안내해 홍차와 쿠키를 대접했다. 있지, 다음에 우리 같이 어머님 댁에 가지 않을래? 순간 귀를 의심했다. 어머님 댁이요? 갑자기 왜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 쓸쓸하실 거야. 며칠 전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 인생 중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신 것 같아. 시어머니는 2년에 걸친 시아버지 병시 중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다. 한동안은 쓸쓸해 보였지만 지금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히카와 기요시의 콘서트에도 가고 매그로가조엔의 백단 계단 등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느라 바쁘시다. 그러니 며느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더니 대루미가 돌아섰다. 하지만 어머님도 이제 젊지 않으셔. 걱정된단 말이야. 아유, 하지만 형님, 레나 아빠 얘기를 들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봐, 노리코 씨. 시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러 자주 찾아뵙는 건 며느리의 의무 아닐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저는 매일같이 야근하느라 지친다고요. 죄송한데 혼자 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꾹 참았다. 차로 겨우 15분이잖아. 대루미가 졸랐다. 얼굴만 뵙고 바로 돌아오면 돼, 응? 대루미가 갑자기 친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댁도 대루미 부부의 집도 우리 집도 전부 같은 시내에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이다 보니 주말 몇 시간쯤은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가한 사람과는 시간 개념이 맞지 않는다. 아휴,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체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는 바람에 야근만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런 상황이어서 주말이 더 귀중해졌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 몰라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자유를 누리시느라 바쁜데 대체 왜 가야 하냐고. 몇 시에 갈진 나중에 문자 보낼게. 대루미는 만족스럽게 웃고 바로 돌아갔다. 살이 찌자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자꾸만 바뀌는 것 같았다. 오로지 나의 지나친 착각일 뿐일까? 밤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노리코, 너 살 좀 빠졌니? 지긋지긋했다. 3년 전부터 엄마는 입만 열었다 하면 살이 빠졌는지 물었다. 잠깐의 침묵을 민감하게 감지한 엄마는 전화 너머로도 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한숨을 쉬었다. 아휴, 그럼 쓰니 그렇게 살만 투실투실 쪄서는. 마치 이쪽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말한다. 빨리 살을 빼야지. 너 그러다가 도시이코한테 버림받는다. 엄마는 1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효고현 기노사키 온천에서 게이샤로 일했다. 그래서 남녀를 보는 관점이 독특하다. 여자의 가치는 성적 매력이며 남자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70대가 된 지금도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법이 없고 하이힐을 신고 등을 꿋꿋하게 펴고서 우아하게 걷는다. 당연히 살도 찌지 않았다.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여자한테 뺏길지도 몰라? 그래. 좋은 얘기가 있어.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의 좋은 얘기 중에 제대로 된 것은 없다. 지난달에는 어디에서 구했는지 수상한 살 빼는 약을 보냈다. 당장 전화를 끊고 싶었다. 너 오바 고말이라는 사람 아니? 알아. 유명하잖아. 당신의 살을 빼드립니다 라고 다이어트 책을 낸 사람이지? 고마리의 언니는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드립니다를 쓴 오바 도마리래. 자매가 다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 어떤 사람일까? 그러고 보니 둘 다 텔레비전엔 안 나오네. 분명 돈이 넘쳐나는 부잣집 사모님이겠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든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비쳐 인지도를 높이려고 했을 테고. 그래서 책도 한 권이라도 더 팔려고 하고 강연 요청도 더 받으려 하지 않았겠어? 그러면 돈도 잔뜩 벌 테니까. 나라면 텔레비전에 나가서 얼굴을 마구 팔 거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지. 엄마의 이런 점이 저속하다고 생각했다. 뭐든 다 돈으로 연결지어 생각한다. 그 오바 고말이라는 사람이 뭐 어쨌는데? 전화를 끊고 싶어서 말이 빨라졌다. 너도 오바 고마리한테 특별 지도를 받아보면 어떻겠니? 평판이 꽤 좋다고 방송에서 그러더라. 무슨 소리야. 부잣집 사모님한테 지도라니. 얘가 왜 이리 멍청하니. 좋은 집안 여자니까 믿을 수 있는 거야. 내 생각에 그 사람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야. 돈벌이가 목적인 치들과는 달라.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책을 썼을 거야. 다이어트 식품이나 살 빠지는 복대 같은 허접스러운 쓰레기들은 아예 추천하지도 않는다더구나. 예전에는 의심 많던 엄마가 지금은 사람을 쉽게 믿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삶을 누리기 때문일까? 아니면 대범하고 다정한 아버지가 지켜주기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원래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일지도. 오바 고마리는 몇 살이나 됐을까? 날씬하겠지? 그렇겠지. 다이어트 전문가라면 본인이 뚱뚱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비용이 얼만데 텔레비전에선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소개하더라. 그리고 노리코, 남편도 돈을 잘 벌고 너도 돈을 좀 버니까 좀 비싸도 괜찮지 않아? 뭐 생각해 볼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의뢰하면 돼. 뭐든 하나라도 힌트를 얻을지 모르잖니? 엄마는 집요했다. 자기 딸이 여자로서 매력을 잃은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나 보다. 암컷이라는 값어치만으로 살아온 여자 특유의 사고방식 때문일까?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를 사실 잘 알고 있다.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육 트레이닝이든 치환 다이어트든 칼로리 계산이든 뭔가 하나를 최소한 1년간 진득하게 했다면 살은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가 너무 어렵다. 즐겁거나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서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젊어서는 할 수 있었다. 왜 지금은 못할까? 고민할수록 미궁에 빠졌다. 어쨌든 내일 퇴근하면서 서점에 들러 당신의 살을 빼드립니다를 사야겠다. 일단 읽고 나서 생각해보자. 데르미와 약속한 날이다. 출발하면서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같이 가. 당신 어머니잖아. 아유, 피곤하고 귀찮아.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집도 가까운데 뭐. 우리 보고 싶으셨다면 어머니가 벌써 찾아오셨을 거야. 아유, 그건 그렇지. 점점 더 가기 싫어졌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다. 역 앞 전통 화가자 집에 들렀다가 데루미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경적을 작게 올리자 데루미가 현관에 나타났다.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라고 인사하며 주수석에 올라탔다. 한껏 멋을 부린 모습에 놀랐다. 평상시 데루미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회색이나 남색 옷을 입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하얀 바탕에 까만 물방울 무늬가 그려진 원피스에 산뜻한 초록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화장에 익숙하지 않은지 얼굴 곳곳에 파운데이션이 뭉쳐 있었다. 나는 청바지에 펑퍼짐한 줄무늬 튜닉을 입었다. 배도 가릴 수 있고 옷감이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좋아. 요즘은 쉬는 날이면 이 옷만 입는다. 평일에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출근하니까 주말만이라도 몸에 편한 옷을 입고 싶었다. 노리코 씨, 전에 그 빵 또 구웠어?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그럼요. 형님 빵은 맛있으니까. 그래? 고마워. 데르미의 환한 미소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신이 나 보였다. 날씨가 좋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청량했다. 길이 막히지 않아 10분 만에 도착했다. 어서 오렴. 와줘서 기쁘구나.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리 기뻐 보이지 않았다. 미리 가겠다고 연락했는데 평범한 스웨터에 바지를 입고 있었다. 원래는 좀 더 꾸미는 분인데 기껏해야 며느리들의 방문에 옷을 갈아입긴 귀찮았나 보다.
자, 들어오렴.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향이 좋은 홍차를 내주었다. 대루미, 그 초록색 가디건이 참 예쁘구나. 고맙습니다. 대루미가 기뻐하며 웃었다. 얼마 전에 친구들과 홋카이도에 다녀왔어. 시어머니가 그때 사진을 보여주었다.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는 아주 건강해 보였다. 소소한 일화들을 즐겁게 웃으며 들려주었다. 예전보다 한층 젊게 보인다. 날씨나 요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중간중간 시어머니가 벽시계를 힐끔거리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물어보았다. 어머니, 혹시 무슨 약속 있으세요? 사실은 말이다. 친구들과 데이트 호텔에 애프터눈 티를 마시러 가기로 했어. 미안하구나. 어젯밤에 갑자기 합창단 친구가 전화해서 그러지 않니? 재밌을 것 같아서 생각도 않고 간다고 해버렸지 뭐야. 아, 그러셨구나.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나는 얼른 일어나려고 했는데 대루미는 꼼짝하지 않았다. 몇 시 약속이세요? 대루미가 느긋한 말투로 물었다. 3시 반. 어머, 그럼 아직 시간 있네요. 그러더니 대루미는 홍차 한 잔 더 하시겠어요? 라고 자기가 준비할 것처럼 물었다. 부엌사정이든 뭐든 다 안다는 것처럼 굴었다. 지금까지 이 집에 거의 얼굴도 비치지 않았으면서 왜 이럴까? 난 됐다. 넌 편하게 더 마시렴. 시어머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시 벽시계를 힐끔거렸다. 데이트 호텔의 티라운지라면 아주 세련된 곳이죠? 그만큼 갇혀있고 가셔야겠어요. 내가 묻자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워낙 고급스러운 곳이잖니.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아직 옷도 못 갈아입었어. 이런 잠옷 같은 차림으로 너희를 맞아서 미안하다. 아유, 형님, 슬슬 가요. 네? 나는 홍차를 한 입에 삼켰다. 잘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심됐다는 듯이 웃었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대루미는 여전히 가기 싫은지 뚱한 표정으로 뭉개고 앉아 있었다. 나는 대루미를 거의 내쫓듯이 끌고 시댁을 나섰다. 차 안에서 대루미는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형님, 요즘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어요? 용기 내어 물어보았다. 무슨 소리래? 대루미는 시치미를 뗐다. 그보다 노리코 씨, 우리 집에 잠깐 들르지 않을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자잘하게 해야 할 집안일이 좀 많아서요. 잠깐인데 뭐 어때? 맛있는 케이크도 있어. 케이크를 먹으면 저녁밥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안 그러면 살이 찐다. 그래서 먹고 싶어 죽겠을 때 말고는 케이크를 먹지 않는다. 아니요, 정말로 바빠서요. 30분만 있다가 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보여주고 싶은 거요? 뭔데요? 그거야 직접 봐야 재밌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 궁금하다. 대루미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태도를 보는 일은 드물었다. 그럼 잠깐만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대루미는 이쪽이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 옆에 작은 통로를 지나 마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에 대루미의 남편, 시숙이 있었다. 분자를 다듬는 중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아, 어서 와요. 시숙이 친근하게 웃었다. 여보, 노리코 씨 푸근해졌지? 갑자기 대름이가 말했다. 그, 그런가? 시숙이 어색하게 대답을 흐렸다. 자세히 보라는 듯이 대름이가 내 등을 떠밀어 시숙 앞에 세우려고 했다. 나는 놀라서 얼른 몸을 빼고 활짝 열어둔 마루 창문까지 가서 텐마루에 앉았다. 혹시 대루미는 내가 살이 쪄서 기쁜가? 지금 내 모습을 시숙이나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왜? 단순한 심술로? 형님, 보여주고 싶다는 건 뭐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분재야. 이 사람도 참 아저씨 같지. 분재를 시작하다니. 아저씨라니. 요즘은 유럽에서도 유행이라고. 아니, 저기 형님이 보여주고 싶었다는 게 분재였어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공부하는 중입니다. 시숙이 쑥스럽게 웃었다. 아,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갈게요. 좀 더 있다가 가. 지금 막 왔잖아. 아유, 차를 길에 대놨으니까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문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도중에 슈퍼에 들러 일주일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도 딸도 나갔는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빨래와 청소를 마치고 커피를 내려 푹신한 소파에 몸을 묻었다. 아휴,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야. 대루미 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심호흡을 하면서 아예 머릿속에서 몰아내려고 노력했다. 귀중한 주말인데 계속 대루미에게 휘둘리고 있을 순 없다. 오바 고마리가 쓴 다이어트 책 당신의 살을 빼드립니다를 펼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디 보자. 페이지를 넘기자 갑자기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1. 지금까지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당연히 5다. 그러니까 이 책을 샀지. 2. 뚱뚱한 사람은 비호감이라고 생각한다. 그야 세상 사람 모두 그렇게 생각해. 대루미가 변한 것만 봐도. 3. 길을 걸을 때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체형을 무의식적으로 훑어본다. 4.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 5. 뚱뚱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6. 뚱뚱하지 않은 사람과는 진정한 우정을 맺을 수 없다. 7. 뚱뚱하다는 이유로 자주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전부 예스네. 4개 이상의 문항에 O라고 체크했다면 연락해주세요. 개별 지도하겠습니다. 장사 속 각오는? 순간 진절머리가 나서 읽을 마음이 싹 가셨다.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는데 부제가 눈에 들어왔다. 마음의 살도 빼드립니다. 정신론인가? 뚱뚱한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기라도 하나? 책만 읽어서는 의미가 없다. 역시 개별 지도를 신청할까? 엄마 말대로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가볍게 신청해볼까? 이제 남은 방법은 이것뿐인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오바 고마리를 기다렸다.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시간 잡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운 좋게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이 생겼단다. 고마리의 사무실로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의외였다. 약속 시간 3분 전이었다. 입구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지만 고마리로 보이는 여자는 들어오지 않았다. 고마리는 나이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고마리가 어떤 사람일지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다. 절대 40대로 보이지 않는 싱그러운 여자겠지. 즉, 아름답고 우아한 귀부인일 것이다. 소노다 노리코 씨, 맞으시죠? 갑자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앉아서 고개를 들자 청소 아줌마처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네, 소노다입니다만. 아줌마는 회색 바지에 까만 가디건을 입었다. 팔뚝에 들고 있는 것은 직접 만든 것 같은 퀼팅 토트백이었다. 어렸을 때 저런 청가방을 들고 다니던 동네 할머니가 불현듯이 떠오르며 그리워졌다. 나한테 무슨 용건이지? 처음 뵙겠습니다. 오바 고마리입니다. 에? 장난이지? 아줌마는 웃지도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리 봐도 50살은 넘었다. 개별 지도를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오바 고마리야? 방송 출연을 마다하며 얼굴도 나이도 모두 베일에 꼭꼭 쌓여있었던 여자가 당신이라고? 아니, 이 사람 나보다 살이 더 쪘잖아. 아니, 이런 사람이 다이어트를 지도할 권리가 있기나 해? 레슨은 한 달에 한 번씩 총 3번입니다. 매번 제가 과제를 낼 테니 다음 레슨까지 완수해 주세요. 3번 안에 달성하지 못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한 해당 별도 요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죠. 고마리는 노안경을 쓰고 노트를 펼쳤다. 키 163cm에 체중이 60kg이군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이 찐 것 같지 않은데요? 저기 죄송한데 저는 60kg이 아니에요. 59.8kg이에요. 그러자 고마리가 피식 웃었다. 저런 뚱뚱한 여자한테 비웃음을 사기는 싫다. 저는 보시다시피 마르지는 않았지만 이쪽의 심리를 꿰뚫어 봤는지 고마리가 말했다. 살 빼는 것쯤 간단한 일입니다. 정중한 말투에 비해 소박한 복장과 소품들이 왠지 조화되지 않는 어설픈 느낌을 주었다. 혹시 내가 모를 뿐이지 싸구려처럼 보이는 저 폴로 셔츠나 퀼팅백이 고급 브랜드일까? 경마기수나 권투 선수는 다음 시합까지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참지 못해서 먹었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죠. 아유, 당연히 그야 그렇죠. 배우도 그렇습니다. 전쟁 영화를 찍는데 뚱뚱하면 이상하죠. 그때는 식량난이었으니까요. 역할을 위해 철저히 감량합니다. 마른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해도 화가 날 참인데 나보다 훨씬 뚱뚱한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도 어이가 없어 화도 안 났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이 쪘는데? 나도 모르게 고마리의 몸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나 보다. 그걸 알아차렸는지 고마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저는 살을 빼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비겁하기 짝이 없네.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지만 꾹 참았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죠.
고마리는 토트백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읽어보세요. 동기부여를 위해 늘 밝게 지낸다. 케이크나 과자를 먹고 싶을 때는 차를 우려서 느긋하게 즐긴다. 저녁은 채소를 중심으로 국물 요리를 먹는다. 식사 전에 채 썬 양배추를 먹어 배를 채운다. 최소한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매일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걷는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전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내용이다. 회사에 다니는데 매일 한 정거장 거리를 태평하게 걸어 다닐 순 없다. 야근도 많아서 7시 이후에 먹지 않으려면 아예 밥을 못 먹는다. 이건 노력 목표예요. 어렵겠다 싶으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니 점점 더 의심스럽다. 혹시 제가 살을 빼게 하는 마법의 약이라도 갖고 있을 줄 알았어요? 고마리는 홍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렇다면 어리석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귀를 의심했다. 기가 차서 화도 안 났다. 이쪽이 비용을 내니까 이른바 고객이었다. 반사적으로 고마리를 쳐다봤는데 여전히 태연하기만 했다. 노리쿠 씨. 갑자기 성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대답이 늦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생각을 바꾸면 어때요? 그래, 나 뚱뚱하다. 그런데 뭐 불만 있어? 이렇게 세상에 침을 뱉어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아니, 생각을 바꾼 결과가 당신 같은 그 몸이냐고. 제가 바로 생각을 바꿔 행복해진 본보기예요. 또 마음의 소리를 엿듣기라도 했는지 고마리가 말했다. 확실히 말할게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말을 끊고 뜸을 들이며 홍차를 마셨다. 나는 고마리의 통통한 입술을 쳐다보며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못생긴 여자로 살아갈 훈련을 하는 거랍니다. 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못생긴 여자로 살아가라고? 아니, 그게 훈련해야 할 정도로 어려워? 그건 어떤 의미죠?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이번에는 이게 숙제입니다. 다음 레슨까지 못생긴 여자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이걸로 첫 번째 레슨은 끝입니다. 네? 겨우 이걸로 끝이라고? 아니, 사기 아니야? 살이 찐 이후로 당신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고마리가 그걸 어떻게 알지? 조금 전만 해도 고마리에게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안다고? 그럼 부디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달려들듯이 물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역시 살이 쪄서요?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남자들만이 아닐 텐데요. 여자들도 당신한테 말을 안 걸지 않나요? 어머, 맞아요. 여자 부하 직원들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하인 이시카 사오리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다. 솔직하고 성실한 데다 딸 레나와 24살 동갑인 터라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직원이었다. 사오리 역시 나를 잘 따른다고 믿었는데 약 1년 전쯤 전부터 일이 아니면 말을 걸지 않는다. 못생긴 여자로서 새롭게 살아갈 각오를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고마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게다가
50 먹은 여자를 좋다고 떠받드는 남자는 없어요. 저 죄송한데요. 저 아직 50 안 됐어요. 49살이에요. 내 항의가 들리지도 않는지 고마리는 남은 홍차를 단숨에 들이키고 일어났다. 그리고 카페 계산서를 테이블에 그대로 놓은 채 펑 퍼짐한 엉덩이를 흔들며 가버렸다.